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웹3 코리아에서 에브모스, 코스모스와 이더리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던 토니리입니다. 저는 현재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팀에서 CPDAO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 발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표주자 이더리움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알아보자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우선 본 전공은 의공학이고요. 그래서 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에서 그 바이오 헬스케어 팀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 현재는 본업은 이제 창업을 준비해서 시드 투자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CPDAO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에브모스 또한 이제 약간 코스모스에 제가 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더 발전된 방향인 에브모스를 제가 주제로 선정을 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꼽을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3의 인증기관 없이 개인 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은 이더리움이 최초였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기본 다음과 같고요. 이제 그런 원래 존재했었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제 러시아인 프로그래머가 이제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의 세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세대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3세대, 그 에이다 카르다노를 3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좀 기준이 되는 구분은 1세대와 2세대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블록체인 코인이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래 기록에 비트코인의 전송 유무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 또는 이제 일종의 화폐로서 좀 기능을 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좀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을 함으로써 그 1세대 비트코인의 이제 전송 기록처럼 이더리움의 전송 기록 플러스 이제 모든 계약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1세대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약간 석유 가치,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메인넷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는데요. 먼저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 솔리디티를 통해서 이더리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되는 이런 3단계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 입장에서 코딩을 할 때는 솔리디티를 사용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더리움 그 메인넷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을 살펴보시면 이제 Use 이더리움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Use 이더리움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더리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분산화된 앱이라고 해서 이제 뎁스가 있고요. 또 이제 분산화된 금융 해가지고 디파이, 그다음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그리고 현재 또 올해 가장 또 화두로 꼽히고 있는 분산형 조직 다오가 있습니다.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CP 다오로서 이제 이런 다오 형식으로 지금 저희 체인 파트너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사실 NFT가 작년 말, 특히 작년 말에 정말 이슈를 많이 끌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결국 이제 어쨌든 1세대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했고, 2세대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블록체인이
좀 금융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붐이 이제 뭐 몇 차가 불었지만 재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돼서 작년에 화랑기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적 완화로 인한 이제 무제한 화폐 발행으로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시장에 공급이 되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없, 그 시중 시스템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디파이 채널을 통해서 좀 그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좀 큰 사태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 그 사태는 처음부터 좀 그 문제점이 지적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메인넷도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에 대한 백서를 좀 잘 읽어보셔야 이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파이가 블록체인의 가장 큰 미래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이 디파이 관점에서 정말 또 가장 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체인 중에 이제 TVL, 즉 이제 예치 규모를 이제 TV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체인의 예치 규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68.2 빌리언 달러를 지금 예치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총 체인 예치 금액 중에 64.29% 거의 이미 절반이 넘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체인이 바로 이제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제 토탈 밸류 락 예치금 규모가 전체 압도적인 1위고요. 최근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총량 고점 또한 지금 돌파를 했고 전체 스테이킹 참여 중인 이제 검증 또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더리움 대항마들이 나오지만 결국 틸레마 관점에서 보안성이 좀 유지가 되는 이더리움을 가스비든 네트워크 문제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향후에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정말 좋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보안 관점에서 다른 이더리움 대항마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높은 가스비, 느린 네트워크 속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평소에도 사실은 가스비가 많이 높고 평소에도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더리움 체인이 많이 활용되는 시기, 갑자기 이제 네트워크 접속이 늘어나는 시기의 경우에는 이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트워크 속도 또한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그 이더리움의 사용 또는 이제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등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하드포크를 통해서 좀 개선을 여태까지는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하드포크는 런던 하드포크인데요. 이제 런던 하드포크에서 이제 제한된 내용은 5가지였고 그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은 첫 번째 EIP 1559였습니다. 이 제안은 이제 이더리움 1.0 체인에서 가스비를 다시 축소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기존 이제 이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소모가 됐다면 이제 이것을 1 이더리움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것이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 특히 채굴인들에 대한 불만은 많았었지만 어 이게 이제 뎁스도 많아지고 디파이 채널도 많아지고 또 NFT를 활용하면서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스비가 높아지는 것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하드포크를 이제 진행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하드포크가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 하드포크 말고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 깊게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이제 현재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더리움 1.0에서 2.0으로 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검증인 검증 방식이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POW는 이제
증명 방식이었고, POS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해서 작업 증명 방식은 이제 채굴로 대표되는 계산을 통해서 계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이더리움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POS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스테이킹을 한 것을 통해서 그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OS는 사실은 POW 대비해서 되게 친환경적으로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통한 이제 계산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요하고 또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취약하고, 그런 점에서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ESG 관점에서 POS를 블록체인들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POS는 또 이제 장점이 있는 게 그 높은 가스비와 느린 네트워크 속도 또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우리는 POW에 이제 그 머무르지 않겠다, POS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샤딩 스테이커를 통해서 캐스퍼를 가능하게 한다. 캐스퍼가 이제 그 지분 증명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전환은 사실 블록체인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그 변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예비 체인, 비콘 체인이라고 불리는 예비 체인을 만듦으로써 그 비콘 체인에서 먼저 이게 안정하게 돌아가는지를 테스팅을 하고, 이것을 본 메인넷에 합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제 비콘 체인을 만들었고요, 이더리움 재단도. 그래서 잘 돌리고 있는데, 비콘 체인의 어쨌든 최대 단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잘 돌아가는지를 결국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이제 로드맵별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이더리움 2.0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한때 또 그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밸류가 많이 높아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재단도 이더리움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드포크도 했고 POS로 지금 전환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기회를 다른 경쟁자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자 또는 블록체인 업계, 다른 이제 그 파트너십이 있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 체인 또는 이제 GK 롤러업 등을 통한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문제를 좀 보조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파트너십 관련 해결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의 이제 메인넷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은 당연히 본인 메인넷으로 이제 그 이더리움 사용자들을 유입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메인넷 전쟁이 크게 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완벽한 블록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더 좋은 블록체인 메인넷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모스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제 다양한 메인넷 네트워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이를 중개해 줄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등장했던 팀이 이제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메인넷을 연결을 해 주자. 사실 살다 보면은 뭐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결국 중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개 수수료로 또 이제 많은 BM을 잡게 되고, 그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면서 커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 코스모스 팀이 가졌던 문제 의식은 되게 현명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다양한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제 인터넷으로 봤을 때 로컬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그 로컬 네트워크들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인터넷 관점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모스는 다음과 같이 좀 구현이 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집합의 중심에는 그 펀더민트 엔진 기반의 허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코스모스고요. 이제 그 허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존들이 있는데 그 존은 이제 각각 다 각기 다른 이제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블록체인 간 통신,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방식으로 연결을 지어주고 이 IBC를 통해서 연결된 블록체인끼리 그 암호화폐를 전송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허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결국 이제 그 다양한 암호화폐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지 그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그 같은 동일한 가치의 이제 암호화폐를 전송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브는 유동성 풀로 기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과 블록체인끼리 이어질 수 있는 통신 방식 IBC 프로토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허브마다 이제 그 증명 증명 방식을 이제 BFT 비잔틴 방해 방식이라는 이제 그 방식 컨센 그 증명 방식을 통해서 그 다른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 POW 또는 POS로 지금 구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BFT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스모스는 이제 각기 다른 생태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코스모스 SDK의 존재 때문인데요. 약간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함으로써 만들 수 있듯이 코스모스 또한 이제 본인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각기 본의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코스모스 SDK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종합을 해보자면 통신 방식, 그다음에 증명 방식, 그다음에 그 제작 방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코스모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중심에는 이제 코스모스 허브가 있고요. 이제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존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존과 허브는 각기 이제 IBC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기 존은 또 이제 텐더민트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텐더민트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기 존마다 증명 방식이 이제 구현이 되고 또 이것을 IBC를 통해서 또 허브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까지 잘 연결시켜주는 방식이 바로 이제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도 정말 좋은 문제의식을 갖고 좋은 솔루션을 내놓았는데요. 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메인넷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각기 다른 메인넷이 본인들 메인넷으로 이제 그 사용자를 불러들이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메인넷 전쟁인 건데 연결시켜 주는 것은 사실 본인 플랫폼으로 유입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코스모스와 같은 허브의 중요성이 이 과정에서 많이 퇴색되게 됩니다. 각자 이더리움도 있고 카르다노도 있고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다 다 이제 본인 메인넷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지 다른 네트워크도 사용함으로써 들어와라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코스모스 모델은 사실 좀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보안 최고다, 생태계 최강자다, 이미 뭐 많은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르다노는 우린 앞선 세대 블록체인이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르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더리움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폴카닷 같은 경우는 확장이 가능한 이종 멀티체인이다. 뭐 이런 각기 다른 이제 장점을 내세우면서 사용자를 유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코스모스가 제대로 좀 많이 활용되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이제 지점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코스모스도 어쨌든 하나의 메인릿으로서 우리에게도 좀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시점이 오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쉽게 사용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발란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네트워크를 그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메인넷을 많이 써라. 그러니까 기존 사용 방식대로 쓰되 우린 메인넷을 써라.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언어를 안 바꿔도 되나? 그럼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코스모스에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발란체가 이제 이더리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우선 레이어 1 프로젝트 메인넷이니까 당연히 레이어 1 프로젝트고요. 시가총액 규모로는 15위 정도 되고 조사 당시에는 한 6.4 빌리언 달러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발란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3개의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각각 거래소, 컨트랙트, 플랫폼 체인인 이제 XCP 체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C 체인이 컨트랙트 체인이고 이 컨트랙트 체인이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의 작동 방식과 매우 동일합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이제 호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이제 원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디파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가상 디파이 채널로 많이 사용되는 체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지갑인 메타마스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메타마스크를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아발란체 또한 디파이 사용할 때 별 무리 없이 아주 유용한 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것으로 기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하고 또 차별점을 둬야 되니까 엑스체인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됐는데 엑스체인은 거래소 체인을 의미하고 그 이더리움이 이제 자금 전송 과정도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한다면은 엑스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체인을 구성을 함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하되 다른 체인을 쓰다 보니까 오로지 자금 전송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혼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가스비 증가를 고정 수수료로 제한함으로써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발란체의 성장률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체인 재단 쪽에서도 결국 아발란체라는 코인을 담보물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워낙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논리는 있었던 이제 담보물 선택이었고 음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는 한번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텐더민트 코어만으로 합의 프로토콜 여태까지는 진행을 해왔다가 이 코스모스 SDK를 사용해야 이 텐더민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개발자를 유입하는 데는 상당히 좀 그 장애의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스모스 SDK라는 이제 별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좀 진입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특별한 다른 이제 코스모스에 관심이 있었던 어떤 다른 팀이 코스모스가 참 좋은 체인이지만 그런 개발자가 유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개발자 많은 이더리움을 사용하자. 그럼 그걸 사용하게 하려면 이더리움 가상 머신도 호환이 되게 하자라는 이제 해결 방식을 좀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코스모스 SDK로 그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코스모스에서도 돌아가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되다 보니까 뭐 솔리디티로 제작을 하더라도 어쨌든 코스모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탄생을 한 것이 바로 에브모스입니다. 에브모스도 별도의 메인넷이고요. 이제 어떤 분께서 이것을 그냥 코드 베이스로 약간 하나의 일련의 프로그램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 레이어 1이라고 이제 아예 별도의 메인넷을 구성한 팀이고요. 다만 이제 그 코스모스 생태계에 좀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탄생을 한 팀이고,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이제 최초의 그 이더리움 가상 머신 기반 블록체인이 이제 에브모스입니다. 이제 타시스 랩이라는 곳에서 그 방금과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고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 팀의 목표는 코스모스와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 다 워낙 좋은 플랫폼인데 결정적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개를 통합하면은 좀 그런 결정적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코스모스의 이제 그 블록체인 간 통신 IBC를 활용해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환경 및 기타 BFT 환경과 상호 운영을 가능하게끔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스모스와 에브모스를 좀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코스모스는 이제 허브와 존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에브모스는 에브모스 허브와 이더민트 체인이라는 방식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상당히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더민트 체인과 존에서 좀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과 좀 대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그 보여드렸던 코스모스의 존에서는 오로지 텐더민트로만 이 그 블록체인의 증명을 진행을 시켰었는데, 이제 텐더민트뿐만이 아니라 EVM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더리움 방식으로도 이제 그 증명 방식이 구현되게끔 했던 게 이제 에브모스의 가장 큰 그 에브모스의 코스모스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지만 어쨌든 각기 다른 존에서 이더리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이더리움 그 생태계, 이더리움을 활용한 다른 앱들도 그 자체로 이제 에브모스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이제 에브모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모스는 이제 당연히 두 체인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장점 또한 이제 그 두 체인의 장점을 통합시킨 그 장점을 나타내는데요. 코스모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약 7초의 빠른 레이어 1 완결성, 즉 쉽게 체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 대비 훨씬 낮은 거래 수수료를 보이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증명 방식은 작업 증명 방식 대비 좀 더 그 약간 그래픽 카드를 통한 이제 작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점이 이제 이 위 세 가지 장점이 바로 코스모스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장점은 뭐 너무나 활성화된 생태계, 이미 디파이에서도 그 압도적인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또 보안적인 장점에서도 결국 이더리움이 좀 장점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코스모스와 이더리움의 장점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결국 에브모스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처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존들을 많이 만들고자 각기 다른 존에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체인들을 쉽게 그 이식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에브모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모스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에브모스가 이제 메인넷 런칭을 올해 3월 중에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또 막 계속 연기가 되기는 했고,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디지파이넥스에서 이제 코인 그 릴리스도 했고, ICO도 했고, 어, 메인넷 런칭 이후에 되게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에브모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너무나 좋은 체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고, 또 뭐 연결이 가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본인 메인넷으로 뭐 진입할 수 있는 유저들도, 조금 말이 좀 헛나왔네요. 어쨌든 그 코스모스의 특징 자체가 메인넷을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 생태계로 어쨌든 유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에브모스 쓰자
코스모스 대신 에브모스 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교환 프로토콜인 키네시스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AMM DEX라고 해서 이제 약간 유동성 풀로 그 좀 서로 간에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을 교환시키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코스모스가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코스모스가 좀 디파이 관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디파이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텐더민트를 써야 했는데, 이제는 EVM에서 돌아가는 것도 금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에브모스에 이제 그런 비슷한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모스만을 위한 솔루션은 이제 교환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 이제 그 솔루션이었던 팩스, 에이브, 디폴스, 스페이스파이 같은 경우도 에브모스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보이고, 여기서 이제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코스모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서 그 덱스, 특히 거래 그 교환 관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체인으로 보였지만, 텐더민트가 좋은 증명 방식임에도 어쨌든 그 사용자 유입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에브모스가 좀 더 쉽게 사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코스모스 SDK로 EVM을 제작을 함으로써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에브모스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좀 가파를 것으로 보이나, 이제 현재 블록체인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추세를 예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전망이 있는 체인이기 때문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용 어플리케이션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 그 토요일에 강연을 진행할 때 좀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발표를 좀 제대로 진행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 향후에 이제 제 이메일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 내용 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에브모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블록체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인 파트너스 측에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긴 강연 들어주셔서 이제 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